일상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새로운 사회 규범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에 책임을 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잠시 후면 정부가 우리 학생들의 개학 일정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네, 유은혜 부총리의 발표 저희가 시작되면 바로 연결하도록 하고요. 최영일 평론가 또 KBS의 이충원 의학전문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540만 우리 학생들의 등교 일정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어떤 내용이 담깁니까? 일단 내일까지 서해두기 기간이 끝나고 네. 5월 6일부터 이제 생활방역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 네. 일주일 후 정도인 고3 지금 대입 일정들이 좀 급하죠. 고3부터 먼저 등교 계약을 시행할 것 같습니다. 고3부터. 고3부터. 네. 그 뒤에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네. 중고등학생은 고학년부터 네. 초등학교는 저학년부터 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학부모님들의 아주 비상한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녀들이 지금 너무 오랫동안 예. 집에 있었기 때문에. 네. 고민 끝에 네. 하지만 내일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징검다리 연휴인데 네. 연휴 끝나고 한 2주는 네네. 있다 등교할 걸로 알려졌는데 그렇죠. 일단 고3은 먼저. 그보다 일주일 정도 예. 먼저 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고3 학부모입니다. 네. 뭐 애가 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입시도 중요하지만 네. 보건이 자, 중요하죠. 유은혜 부총리의 나오네요.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감염증 위험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다시 2차 유행이 올 수 있다는 경고 속에서도 우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실천하면서 조심스럽게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이뤄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맞춰 학교에도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똑같이 돌아갈 수 없으며 우리 교육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학교 운영을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위험, 유사한 감염병 위험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대한민국의 학교는 학생의 안전, 일상, 학업 세 가지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학습 방법, 새로운 학교 방역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것을 잘 알면서도 지난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라는 유례없는 도전을 하였으며 전국의 50만 명 선생님, 540만 명의 학생들이 함께 원격 수업에 소중한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2달여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지켜주신 50만 선생님들, 우리 학생 여러분, 학부모님,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감염병의 일상적인 위험을 관리하면서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등교 수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등교 수업이라는 쉽지 않은 일을 말씀드리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부는 등교 수업 시기를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무한정 미루기보다는 감염병의 추이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등교하는 방식을 4월 중순부터 진지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역 당국과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 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방역 당국과의 협의 결과 본격적인 대다수 학생의 등교 수업은 5월 연휴 기간 후에 최소 14일이 경과되어야 하며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와 진학 준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5월 연휴 기간 후 7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등교 수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4월 28일부터 진행한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 수렴 결과 적절한 등교 시점으로 교사의 57%, 학부모의 68%는 생활 방역 전환 후 1주 이내에서 2주 후라고 응답을 하셨고 교사의 83%는 일괄 등교가 아닌 학교, 학년별 단계적 등교에 동의했으며 고3과 중3 우선 등교에 대해서 교사의 77%, 학부모의 85%가 동의하셨습니다. 교육부는 이상의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도교육감 회의,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서 오늘 중대본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2020학년도 유초중고 특수학교의 등교 수업은 5월 연휴가 끝난 후 2주 뒤인 5월 20일부터 시작해서 단계적,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진로와 진학의 부담이 큰 고등학교 3학년과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실천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 소재 재학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는 5월 13일부터 우선 등교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한 주 뒤인 5월 20일에는 고2, 중3, 초 1, 2학년과 유치원이 5월 27일에는 고1, 중2, 초 3, 4학년이 마지막 6월 1일에는 중1, 초 5, 6학년이 등교 수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읍면, 도서벽지 등의 소규모 초, 중학교는 교내 밀집도가 낮고 돌봄 수요가 높다는 지역의 특수성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5월 13일부터 시도교육청이 학년별 등교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학생 발달 단계상 원격 수업보다는 대면 수업이 효과적이고 초등 긴급 돌봄 참여자 대다수가 이미 초등 저학년 학생들인 점을 고려해서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부터 등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도 단계별 등교 수업 일정을 준용하되 시도 및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교 수업 일정과 방법을 교육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지역별 감염증의 추이 및 학교별 밀집도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학년과 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병행 운영 등 구체적인 학사 운영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네, 지금까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발표 들으셨습니다. 고3 학생들은 13일부터 오는 13일부터 등교합니다. 540만 우리 학생들의 등교 일자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3은 13일부터 고3만 좀 일찍 등교합니다. 네. 일단 뭐 대입 일정이 있기 때문이죠. 네. 지금 CG가 나오고 있네요. 네. 13일 일단 원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연휴 끝나고 2주가 지난 한 20일부터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워낙 학사 일정이 이제 고3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는 진로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만에 일단 먼저 개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학교에 갑니다. 물론 유은혜 장관은 각급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그러니까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서 맞습니다.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제일 네. 핵심은 뭐냐면 네. 학생들을 분산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밀집도가 대도시하고 농촌은 다를 거예요. 네. 그래서 시도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서 네. 완급 조절할 수 있다. 지금 여기 나온 건 가이드라인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전체 학생 수가 전교생이 60명 이내인 작은 우리가 주로 학교는 분교라고 부르죠. 네. 시골에 이런 데는 13일부터 같이 개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예. 학생들을 이렇게 통제하거나 컨트롤하기 쉬우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이게 이상하게 예전에 온라인 개학 때처럼 좀 쉽게 가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짜놨을까인데 네.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온라인 수업이요. 지금 네. 제일 큰 문제가 겪어봐서 알지만
학부모가 붙어 있지 않으면 네. 아이들 자체적으로는 로그인도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이제 조율을 많이 네.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방역에서 밀집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언제든 다시 온라인 이 수업이라든가 네. 혹은 다시 이제 학교를 가지 않는 쪽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시도별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학부모님들은 교육감의 방침을 좀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돌봄, 그러니까 지금 밀집도에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중고등학교는 고학년부터 하고 초등학생은 1, 2학년부터 시작을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1, 2학년은 현재 한 50% 정도가 긴급 돌봄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초등학교 네. 고학년까지 같이 계약을 하게 되면 밀집도가 갑자기 높아질 수 있죠.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쓴 겁니다. 그렇군요. 네. 상식적으로는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유치원생들은 더 가급적 늦게 등교시킬 줄 알았는데 그런 그렇죠. 이유 때문에 네, 다소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 배치가 됐습니다. 등교가 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확진자가 나온다면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뭐 등교하기 전에 자기 건강 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유증상자를 선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확진자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전교생 선생님까지 포함을 해서 네.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전교생 됩니다. 네. 또 선생님까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가격리. 이제 원격 네. 수업으로 전환이 되겠죠. 네. 교육부의 자료를 보면 그동안의 준비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했는데 학생들의 그 교실 책상의 거리두기가 네, 가능한지 99%가 가능하고 네. 채용계가 예를 들어 학급당 몇 개가 있는가 했더니 한 개 이상 있는 학급이 97% 그러니까 네, 사실상 다 갖춰져 거의. 있고 학교에도 열 화상 카메라가 6,964개 학교 중에 설치된 카메라가 이미 7,000대를 넘어서서 네, 네. 충분히 준비가 됐다는 확보됐고. 것이 교육당국의 설명입니다. 하나만 더요. 네. 그 예를 들어 1, 2, 3반은 오전에 나오고 네네. 4, 5, 6반은 오후에 나오고 예, 할 수도 예.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 학교마다 공간의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재량의 여지들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3이 이제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런데 밀집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제 거리를 띄우다 보니까 교실이 부족하다 그러면 자, 6반이 있다는 전제하에 네. 1, 2, 3반은 오전에 출석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4, 5, 6반은 오후에 이건 참 이게 학생 인구 밀집이 높을 때 제가 어릴 때 오전 오후반이 있었는데 네. 교실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이번엔 거리를 두다 보니까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도 병행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학교 등교에 있어서 거리 확보가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등교 일정이 나온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네. 오늘 상황 좀 보겠습니다. 확진자가 8명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지역 감염자가 없죠. 네. 네, 지역 그래서- 감염자가 없는 게 그러면 한 사흘 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최근에 한 2주 사이에. 네. 그러니까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 8명은 이제 해외 유입 감염자들인 네. 거고요. 그래서 안정세는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일 걱정은 지금 추세는 황금 연휴 이전의 것이 반영된 거고 지금 황금 연휴 이제 4월 30일부터 내일까지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 2주를 따지면 5월 19일경에도 이 안정세가 유지될 네. 것이냐. 이건 지금 방역 당국이 초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가 하다가 완화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가 네.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생활 방역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 생활 방역이라고는 하지만 네. 이걸 좀 이제 일관되게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렇게 좀 안 불렀으면 하는 게 방역 당국의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생활 속 거리두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거리두기는 그만두지 않는다. 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인데 지금 보시는 대로 제일 중요한 4개 수칙이 아프면 사나흘간 집에서 쉬어라. 네. 직장인 학생 마찬가지예요. 저는 계약하고 제일 큰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학부모가 개근상 꼭 받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네. 직장은 안 나가면 이 직장 잃을까 걱정이 많은데 아프면 쉬어라. 네. 그리고 사람 사이의 거리를 2팔 간격 이상 건강 거리두기 해라. 30초 30초 손씻긴 계속 유지. 네. 기침 예절 옷 소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2번 이상 환기하고 소독하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스크는 계속 착용. 그리고 이제 업소들은 하루에 2번 소독. 그리고 생활 습관을 네. 건강하게 유지하는 건 똑같습니다. 네. 개인용 찻잔을 사용하고 회의는 가급적 대면 회의를 하지 않도록 않고. 하고 있고요. 저희 사사건건 팀도 회의 참가자 수를 확 줄였습니다. 네. 또 있습니까? 네. 흔히 특히 절에 가면 이렇게 식사하죠.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단체 식사를 자제하도록 했고요. 네. 결혼식, 장례식장에서도 악수 대신 먹는. 네. 이치원 의학 전문 기자는 의사이면서 전문입니다. 30초 이상 손 씻습니까? 씻는 편이죠. 왜냐하면
일단 전에도 그랬습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고 일단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어라가 네. 이게 그 안내 지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흐르는 물에 씻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나 세균은 흘러갑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손등이나 네. 손톱 밑에 손가락 사이사이 이 부분은 충분히 씻지 않으면 30초 네. 이상 씻지 않으면 잘 닦이지 않기 때문에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라. 매우 중요한 지침입니다. 네. 공연장 네. 뭐 좌석 지침.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공연장도 곧 다시 문을 열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좌석 지침 이런 것도 나왔어요. 생활 속 네. 거리두기의 핵심이 이제 사회 활동이 조금 넓어집니다. 네. 그동안 이제 행정명령 등 자제시켰던 걸 풀어주거든요. 종교 집회, 공연장, 문화생활 관람. 내일 이제 무관중이긴 하지만 프로야구 이제 개막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다중이용 시설 이용할 수 있고 네. 헬스클럽도 가라는 겁니다. 다만 거리두기 하라는 건데 지금 극장 좌석을 보시면요. 네. 저렇게 앉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그재그로 앉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표를 판매할 때나 예약할 때 그렇게 하게끔 만석이라고 하겠군요. 하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사실 KTX도 지금 저렇게 하고 근데 있거든요. 가족이나 연인들은 붙어서 영화를 보고 싶어 하겠지만 그렇게 표를 팔지 않는다. 안 이 됩니다. 말씀이시죠? 떨어져 네. 앉으셔야 되고요. 네. 심지어 공연장에 가시면 제일 네. 위험한 게 기존엔 팝콘이나 오징어 드시잖아요. 네. 손에 기름 묻으면 시트에 닦으시잖아요. 네. 취사하지 말라는 음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예, 가급적이면 영화만 보시고 마스크 쓰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거리두기를 문화생활은 이제 권장하는데 네. 헬스클럽 가셔도요. 러닝머신 다닥다닥 안 됩니다. 네. 거리 두고 뛰셔야 됩니다. 중대본에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 방역하면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BCAC 얘기 많이 하죠.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그런 그렇죠. 네. 말씀도 하셨는데 코로나 종식은 당분간은 힘들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산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자칫 집단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와 같이 생활하는 그런 방법들이 생활 방역인 겁니다. 네. 자, 하지만 네. 지난 주말 또 지금 내일까지도 이제 휴일입니다. 네. 주변에서 이미 느끼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모임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관광지 이런 데를 찾아가고 있어요. 네, 잠깐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의도 한강 분치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워낙 날씨가 좋았거든요. 맞아요. 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현수막이 있어서 그래도 좀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네. 마스크 안 낀 분들도 많고요. 이렇게까지 네. 많이 안 할 줄 몰라가지고 또 이러다가 막 또 단체 감염되면은 걱정이긴 하니까. 여기는 지난 주말 강릉인데요. 아시겠죠? 저기 네, 강릉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기 네. 꽉 막혔고요. 인파들이 뭐 제주도도 물론이고요. 네. 사람도 많고 차도 너무 많고 신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족들이 자꾸 별로 의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바닷가에 날이 덥고 하니까 더 마스크 안 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네. 유명 관광지마다 사람들이 많았어. 네, 이렇게 또 마스크 자치단체나 하고 다니세요. 시민단체에서 나와서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나눠주기도 하시는군요. 네. 방역당국 발표를 보면 기본적으로 2주 동안에 국내 감염자가 정말 적었지만 네. 그래도 10명 정도의 국내 감염자는 네. 원인이나 어디서 감염됐는지 동선을 못 찾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킨 사람들이 지금 어딘가 있다는 모르는 거잖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조용한 전파자가 네. 있다 분명히 적지 않다. 네. 방역 당국은요. 그래서 지난 2주간 70여 명이 확진됐는데 네. 해외 유입 빼고 이 중에서 10% 정도, 네. 10명 정도가 사실은 이 역학조사가 안 되는 감염 네.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였단 말입니다. 그럼 사실은 우리 주변에 바이러스 전파자들은 상존하고 있다. 네. 이게 방역 당국의 추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재난지원금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 주말 사진인데요. 네. 에버랜드 입구고요. 네. 유원지가 엄청 경부고속도로 많습니다. 상황이고 이거는 강릉의 한 주차장 아마 해변가 같은데요. 네. 네, 여기는 속초 해변인데 여기 뭐 7, 8월 사진 같습니다. 날이 갑자기 더워졌기 때문에. 네. 재난지원금 보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이제 전 국민 다 주고 100만 원이라는 건 압니다. 네. 우선 지급 대상은
벌써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오늘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죠. 네, 네, 취약계층 280만 가구,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에서 네. 한 280만 가구고요. 그분들은 이제 정부가 어떻게 지급하는지 지급 통장이랑 이런 게 다 예, 있으니까. 통장이 있어서 현금으로 지급을 네. 하고 아마 아. 오후 5시 정도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보통 분들은 신용카드 등록하면 거기에 채워주거나 쿠폰으로 받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분들 그게 말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네, 그때부터 11일. 신청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생년월일에 따라서 오부제 마스크와 똑같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청은 가족 중에 누구나 재난지원금 조회 신청. 네. 지금 보시면요, 저게 이 마스코브지랑 똑같습니다. 오늘 월요일, 이제 11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출생연도 마지막 자리가 16인분이 월요일, 네. 27이 화요일, 38 수요일, 뭐 목요일은 이제 49, 네. 금요일 50. 이건 익숙하신데 네. 세대주여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세대주의 생년월일 마지막 자리가 아, 저 그래요? 요일과 맞을 네. 때 아버지가 68년생이라면 수요일인 네. 거죠. 그러면은 이제 수요일 날? 예, 네.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때도 저 준수하셔야 되고 안 네. 그러면 이제 입력이 안 됩니다. 네. 또 오프라인 가실 때도 그렇고. 근데 네. 온라인은 11일부터 카드사 기준으로 네. 18일부터는 주민센터나 네. 시중은행을 가셔도 됩니다. 기부할 수 있잖아요. 나는 좀 예. 뭐 그런 대로 버틸만 해요. 네네. 하면 어떻게 저도 방송에서 기부한다고 3번 얘기해서 네. 꼭 기부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신청할 때 네. 저는 전에 기부하겠습니다 하면 안 나옵니다, 돈이. 또는 일부만 할 수도 있어요. 네. 4인 가족 이상 100만 원인데 50만 원만 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납니다. 네, 부인은 쓰겠다, 네. 남편은 기부하자. 그럼 반반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치킨처럼 반반이 돼요. 네. 그리고 아예 신청을 안 하고 3개월이 지나면 네. 그러면 이건 자동 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모두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가서 네. 코로나19 때문에 실직한 분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알겠습니다. 됩니다. 신청한 그 금액 중에 네. 그 일부를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3개월 내로 네. 그것도 자동으로 아마 기부가 된다고 카드 합니다. 충전돼서 100만 원 우리 가족 네. 들어왔는데 안 네네. 쓰면 그렇죠. 8월 31일까지 남아있으면. 써야 되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수급자 이분들은 이제 오늘이라도 받고 일반 국민들은 언제부터 받는 거예요? 11일부터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네. 3, 4일 후에 네. 그 카드 같은 거 네. 포인트로 충전이 되는 건데 네. 그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라박 잠깐 상황 보겠습니다. 우리는 생활 방역으로의 네. 전환을 결정한 날 날 일본은 긴급 사태를 한 달 더 연장했더군요. 네네. 원래는 네. 이제 5월 6일까지였거든요. 그래서 5월 6일까지 긴급 사태였고 그 다음 추이를 보는데 네. 지금 일본은 잦아들지 않고 있어요. 검사를 상당히 소규모로 더디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200몇 명 200명 나왔던- 넘게 네. 이 추가 확진자가 어제 하루에 나왔습니다.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 지금 500명 넘어가고 있죠, 일본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태가 잦아들지 않으니까 결국은 아베 총리는 한 달 더 5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됐고요. 네. 계속 이제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인데 일본은 사태가 악화될 것으로 의료 전문가들은 보고 있더군요. 일본 확진자 수가 우리가 지금 11,000명 가까이 되는데 일본이 지금 이미 15,000명을 넘어섰고요. 네. 우리가 유럽의 선진국들도 방역 장비 부족하고 네. 특히 의사분들, 의료진분들 입는 보호복, 뭐 이런 방호복, 의료복들, 네. 방역복들 부족해서 뭐 임시로 얼기설기 만드는 거 네.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일본도 한번 보실래요? 네. 마이니치 신문 보도군요. 네. 저거는 방호복이라고 전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비닐 옷이네요. 네. 비닐 옷인데 이제 밑에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자막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덧신까지 신거든요. 그래서 네. 온몸을 다 감출 수 있도록 네. 하고 있는데 저런 상태로 환자를 치료하게 된다고 하면 네. 상당히 감염의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은 어쨌든 정점은 지난 걸로 통계적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를 보면. 일단 늦었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검사 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네. 나중에는 뭐 검사 수를 많이 늘려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만 명씩 확진이 됐었죠. 네, 네. 그래서 그 숫자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데 네. 일본은 아직도 아마 중증 환자 위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나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네, 거죠. 러시아 이런 데는 중남미 이런 브라질도 네. 마찬가지고 러시아는 왜 갑자기 하루에 10,000명씩 확진자가 나옵니다. 러시아도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뭐 많이 그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가 네. 하루에 지금 20만 건인가요? 하루에 20만 건. 20만 건 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할 때 한 3만 건 했던 것 같은데. 2, 3만 건 했죠. 그랬죠. 네. 예, 거기 뭐 인구도 많으니까 그게 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미국은 뭐 많이 누그러졌다고 하지만 어제만 1,450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에서요. 코로나로요.
특히 동부 지역은 자가격리, 집 밖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오지 마라 이 조치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거기에 미시간주 시민들이 항의하는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미시간 주도 랜싱의 주의사당의 시위대들이 의사당까지 들어와서요. 네, 주지사의 자가격리, 의무적 자가격리 조치 연장 조치를 항의하고요. 시위대가 무장을 다해서 들어오니까요. 네, 폭도가 총이 좀 폭도 같네요. 총이 허용된 국가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네. 일부 시는 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뭐 생필품 사거나 또는 식당을 문을 여는 주도 남부에서는 맞습니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문제는 미국은 주가 크지 않습니까? 네. 주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미시간주 주지사는 우리는 지금 아직도 창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풀면 안 된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3단계 완화 조치를 내면서 결국은 주지사가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네. 재량권은 밀어놨는데 하지만 트윗으로는 해방하라 이런 용어로 선동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거기에 반응을 한 네. 지금 문제는 미시간은 빨리 경제로 돌아갈 수 있게 네. 지금 제재를 풀라는 거예요. 제한을 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사는 막자. 근데 지금 저 주도거든요. 랜싱이. 네. 그 의사당에서 시위하니까 주의회는 푸는 것으로 결의를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주지사는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지사에 대한 항의 시위인데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해 보입니다. 네. 미국의 자택 그 대피 명령은 우리나라 경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직장에 나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재개하자. 저기 뭐 실업자 수가 뭐 800만 명, 900만 명이니까 네. 일하러 예, 가게 일하러 해달라. 가게 해달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마스크 제가 뉴욕에 있는 친구에게 마스크는 약국에서 전혀 사기가 어려워요 물어봤더니 약국 다 문 닫았어요 이렇게 네, 그렇죠. 말하더군요. 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 영상까지 보고 마무리할까요? 미국에 사는 한인 고등학생이 경비행기를 직접 조종해서 시골 곳곳에 이 코로나 관련 의료용품을 배달해서 화제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메릴랜드주 랜던 스쿨 2학년인 16살 TJ 김군인데요. 네, 지역사회 도움을 받아서 의료용 장갑, 마스크 등을 모아서 교관과 함께 수업용 경비행기를 타고 네, 의료 장비가 부족한 시골 병원마다 한 10여 곳을 다 going down to 배달했다는 rural 거예요. hospitals that are 50 miles away along the I-81 corridor, because those are the hospitals that are really hurting. I just want to thank all the doctors and nurses who are just serving on the front lines, and I'm able to go fly to them. That's what I'm going to do.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알고 네, 이렇게 표창장까지 수여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Flown and delivered more than 10,000 pieces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That's a lot of work. That's a lot of flying too. That's great. Paying the heroes we honor today are a true source of inspiration for us all. 존슨 총리 왜 다 완치돼서 업무 복귀했잖아요. 그런데 한때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정말 심각했었다고 죽을 하죠. 뻔했었다고요. 근데 인공호흡기까지는 착용하지는 않은 것 같고 네. 폐렴이 심해서 아마 산소 마스크까지는 착용했던 것 같습니다. 의료진이 옆에서 예. 혹시 만일의 중증이었던 거죠. 사태에 대비했다는 말까지 존슨 총리가 그럼요. 들었다고요. 그런 어떤 컨티니언시 플랜이라고 네. 비상 계획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KBS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